평생 아내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제 잠옷을 따로 세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71살이 되신 최진규 선생님께서 저희 100세 건강연구소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곁에 다가가면 아내가 무의식 중에 숨을 살짝 참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안아주려고 하면 어깨를 움츠리며 슬쩍 피하기도 했고요.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낀 것은 손주 녀석 때문이었습니다. 7살짜리 손주가 거실에서 만화책을 보길래 옆에 앉았더니 녀석이 코를 킁킁거리다가 할아버지 방에 있는 그 이상한 냄새 나요 하고는 일어나서 저쪽 소파로 가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자신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하고 향이 좋다는 비싼 비누도 사서 써봤습니다. 속옷도 하루에 서너 번씩 갈아입어봤지요.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보고 좋다는 바디로션도 듬뿍 발라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든 아내 몰래 제 베개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솔직히 제 코에는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행동이 그리고 손주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 저는 제 방에서 나오지 않고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만 시니어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여 품격 있는 100세 솔루션을 제시하는 100세 건강 연구소입니다. 혹시 지금 최진규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인가? 하고 가슴이 철렁하신 분이 계십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공간에 탔는데 사람들이 은근히 코를 찡그리는 것 같을 때 사랑하는 손주가 안아달라는 말을 안 하고 할아버지 방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라고 말할 때 가족들이 내가 거실에 들어서면 말없이 슬쩍 창문부터 열 때 그토록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노인 냄새, 호레비 냄새, 혹시 나도 하는 의심이 드십니까? 오늘 저희 연구소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공개합니다. 저희가 60세 이상 1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무려 99%의 어르신들이 본인에게 나는 특유의 채취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뇌는 같은 냄새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그 냄새를 위험하지 않은 정보로 분류하고 스스로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냄새에 둔감해지는 후각 피로 현상입니다. 이것은 나만 모르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본인만 모르고 배우자가, 자식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만 고통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연을 주신 최진규 선생님처럼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향이 아주 강한 목욕 비누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강한 향기는 씻고 나온 직후 1시간도 채 가지 못하고 피부에 남아있던 원래 냄새와 뒤섞여 훨씬 더 역한 냄새가 되고 맙니다. 또 어떤 분은 냄새를 덮으려고 향수를 뿌리십니다. 하지만 아내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그 향수 원래 나던 냄새랑 섞여서 머리가 더 아파요. 그렇습니다. 냄새를 덮으려고 향수나 방향제를 뿌리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역하고 복잡한 냄새가 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냄새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혹은 잘 안 씻어서라고 모호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100세 건강연구소는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냈습니다. 범인은 바로 노네날이라는 화학물질입니다. 영어로는 노네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노네날은 젊을 때는 거의 나오지 않다가 40대를 기점으로 우리 몸에서 폭발적으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노네날의 생성 과정은 아주 과학적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부의 피지, 즉 기름 성분이 변합니다. 둘째, 특히 팔미트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없던 기름입니다.
셋째, 동시에 우리 피부의 항산화, 즉 노화 방지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넷째, 결국 이 팔미트올레산이라는 지방산이 공기 중에서 속수무책으로 산화됩니다. 마치 깎아놓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고 쇠붙이가 녹쓰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섯째, 이렇게 산화되어 부패한 기름이 바로 노네날이며 이것이 퀴퀴하고 불쾌한 마른 풀이나 헌책 같은 냄새의 정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노네날은 땀이나 먼지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지용성, 즉 기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물로 샤워를 해도 땀, 즉 수용성은 씻겨나가지만 이 노네날이라는 기름때는 마치 프라이팬에 눌어붙은 기름기처럼 피부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매일 씻고 속옷을 갈아입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노네날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저희 100세 건강연구소는 1만 명의 채취 데이터를 분석하여 노네날이 유독 심하게 농축되어 있지만 99%의 사람들이 샤워할 때 놓치고 있는 세 곳의 핵심 사각지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세 곳만 제대로 씻으셔도 냄새의 90%는 사라진다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사각지대는 노네날이 생성되는 공장, 바로 귀 뒤와 목덜미입니다. 노네날은 피지가 산화된 것이라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서 피지선이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이 바로 얼굴, 즉 T존과 두피, 그리고 귀 뒤와 목덜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는 샴푸로 감고 얼굴은 셋으로 닦지만 정작 귀 뒤에 움푹 파인 곳, 그곳에 기름기가 만져지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목덜미의 주름 사이 와이셔츠 깃이 누렇게 변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을 대충 물로 헹구고 마십니다. 노네날이 겹겹이 쌓여 농축되고 있는 이 부위를 오늘부터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어 손가락 끝으로 꼼꼼히 문질러 닦아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각지대는 세균의 배양소, 살이 접히는 모든 곳입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릎 뒤편은 물론이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배꼽입니다. 배꼽 안쪽은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씻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 가슴 및 복부가 나온 분들의 경우 뱃살이 접히는 곳입니다. 이 부위들은 통풍이 전혀 되지 않고 땀과 피지가 섞여 항상 축축합니다. 이곳은 노네날이 땀, 세균과 만나 냄새가 수십 배로 증폭되는 최악의 장소입니다. 샤워 시 거품을 내어 반드시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닦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 사각지대는 냄새의 응축소, 등과 발톱입니다. 등은 손이 잘 닿지 않아 평생 제대로 씻어본 적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등 역시 피지선이 많아 노네날이 쌓이기 쉽습니다. 긴 샤워 타월이나 샤워 브러쉬를 이용해 반드시 닦아주십시오. 그리고 의외의 복병이 발톱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씻어도 발톱 사이의 때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은 노네날을 포함한 온갖 노폐물이 응축되는 곳입니다. 냄새의 근원 중 하나입니다. 샤워 시 작은 솔, 못 쓰는 칫솔 같은 것으로 발톱 사이까지 닦아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냄새의 근원지 세 곳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연구소가 수만 건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성한 5단계 냄새 박멸 프로토콜을 공개합니다. 씻는 것만큼, 아니,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나는 뜨거운 물로 지져야 개운해 라는 습관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근육이 풀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으시죠? 하지만 냄새에게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완전히 파괴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좋은 기름맛까지 싹 씻어냅니다. 그러면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지고 우리 몸은 기름이 부족하구나 라고 착각하여 오히려 노네날의 원료인 피지를 평소보다 3배 더 많이 뿜어냅니다. 씻을수록 냄새가 심해지는 최악의 악순환입니다. 샤워는 반드시 38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하십시오. 그리고 향이 강한 알칼리성 비누 대신
피부를 보호하는 약산성 바디워시나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십시오. 제품의 pH 5.5 혹은 약산성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몸이 아니라 이것을 매일 세탁하십시오. 바로 베개 커버와 잠옷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잠자는 8시간 동안 논에 날 기름이 묻어있는 베개의 얼굴과 두피, 목덜미를 비비고 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룻밤 만에 논의 날이 다시 몸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여러분이 입고 주무시는 잠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베개 커버는 수건이라 생각하시고 매일 갈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깨끗한 수건을 베개 위에 깔고 주무십시오. 잠옷도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냄새의 50%는 줄어듭니다. 세 번째, 냄새는 몸박이 아니라 몸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논의 날은 결국 기름이 산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냄새의 원료가 되는 음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기름진 육류, 튀김 버터, 마가린, 과자 같은 동물성 지방과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대신 몸속의 산화, 즉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붉고 푸른 과일, 녹차의 카테킨 성분,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논의 날 생성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특히 견과류의 풍부한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기름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번째, 면속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세탁하십시오. 옷이 냄새를 가두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 섬유, 반질반질한 등산복 재질의 옷들은 땀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논의 날 같은 지용성 냄새 분자와 아주 잘 결합하여 냄새를 꽉 가두어 버립니다. 반드시 면으로 된 속옷과 내일을 입으십시오. 면은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어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또한 세탁하실 때가 중요합니다. 논의 날은 기름때라서 찬물 세탁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탁기에 과탄산소다를 한 컵 정도 같이 넣고 온수로 세탁하십시오. 과탄산소다가 기름때를 분해해 줍니다. 그리고 햇볕에 바싹 말리십시오. 햇빛은 최고의 천연 살균제입니다. 다섯 번째, 하루 2번 환기와 수분 섭취입니다. 몸에서 배출된 논의 날 분자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고 이불과 옷 벽지에 스며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 한 번, 단 10분이라도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의 공기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하루 6컵 이상 마셔 몸속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야 냄새의 근원이 줄어듭니다. 저희 백세 건강연구소에 사연을 주셨던 71살 최진규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저희가 제안한 5단계 프로토콜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미지근한 물과 약산성 비누로 귀 뒤와 목덜미를 꼼꼼히 씻고 매일 베개에 수건을 깔고 주무셨습니다. 튀김 대신 견과류를 챙겨 드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 저희 연구소로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연구소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아내가 제 옆에 바싹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짱을 끼더군요. 여보, 요즘 비누 바꿨어요? 왠지 예전처럼 상쾌한 냄새가 나네. 저는 그 한마디에 지난 몇 년간 아내에게 느꼈던 서운함과 서름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 주말에는 손주 녀석이 먼저 제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손주를 꽉 안아줄 수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피했던 동네 사랑방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냄새는 잘못이 아닙니다. 무지, 즉 알미 없는 것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나 때문인가 자책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상처받을까봐 침묵하지 마십시오. 냄새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학입니다. 오늘 백세 건강연구소가 알려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사랑하는 가족과의 따뜻한 스킨십을 되찾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의 연구 결과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100세 건강연구소는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검증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100세 건강연구소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